자, 친구들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탈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고, 조약의 이름 그리고 조약의 내용들을 순서대로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먼저 한일 의정서를 체결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군사적 요충지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가져갔다. 그 다음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요, 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한 고문을 두었다. 그래서 뭐 네가타라든지 그 다음에 스티븐스 이런 사람들을 고문으로 임명해서 우리나라의 내정을 간섭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여러 강대국들에게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기 위한 독자적 지배권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미국과는 가스라 테프트 조약을, 영국과는 2차 영일 동맹을, 그 다음에 러시아와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서구의 여러 강대국들이 인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2차 한일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지요. 2차 한일협약은 다른 말로 을사늑약이라고도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을사조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을사늑약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통감부를 두면서, 통감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불법이냐? 바로 고종이 당시 우리나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황제였던 광무제가 이 을사늑약을 인증하지 않았고 허락해주지 않았고, 고종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고 고종의 사인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술형에서 좀 창의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지요. 당신이 국가 권력의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 을사늑약의 부당함과 불법인 이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로 쓴다면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나 광무제는 을사늑약의 도장이나 옥새를 또는 어인을 찍지 않고 허락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을사늑약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07년도에는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고종은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는데 이것이 일본에게 발각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고종이 폐위되고 순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일 신협약이 3차가 아니고 한일 신협약이 체결이 되더라. 여기의 내용은 이 통감이 인사권을 가지게 되면서 장관들 말고 차관이 일본인 차관이더라,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후에 기후각서, 사법권이 빼앗기고요. 마지막 한일 병탄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더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민족의 저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항은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의병운동이었죠. 여러분들, 의병운동은 크게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을미의병, 그 다음 을사의병, 그 다음 정미의병. 각각의 원인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을미사변 때문이다, 이거는. 그리고 단발령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을사늑약 때문이다. 그 다음 이거는 고종 폐위 때문이다. 특징이 뭐라 그랬나요? 이거는 유생 중심이었다. 이거는 평민의병장이 최초로 등장하더라. 누구였습니까? 이름이 신돌돌. 그 다음에 정미의병은 전투력이 굉장히 높았는데 해산된 군인이 가담했다. 그래서 13도 창의군이라는 창의군이라는
의병의 하나의 큰 덩어리 조직을 만들고 이들이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고 말더라까지.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독립군으로 계승이 되더라. 뭔 계승? 독립군으로 계승이 되더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애국 계몽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애국 계몽운동은요,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실력을 먼저 쌓자. 그래서 연구회나 학회 같은 것들을 조직했다. 대표적으로는 신민회가 조직되었는데 안창호, 양기탁을 중심으로 한 비밀 결사단체였다. 오산학교, 대성학교라는 민족학교를 세우고 도자기 회사, 태극서관 회사를 세워서 돈을 벌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서간도 지역에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무장 투쟁을 준비하는 모습까지 보였던 대단한 단체 신민회였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조선이 갖고 있는 국채 빚을 우리가 대신 갚아주자 국채보상운동도 일어납니다. 대구에서 서상돈이 일으키고 대한매일신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면서 무엇이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더라. 이것 말고도 우리가 뭘 알아봤습니까? 의거 활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었죠. 의거 활동. 의거 활동. 어떤 사람들 봤나요? 먼저 장지연이라는 사람은 황성신문에 실야 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을사늑약의 부당함과 을사오적의 파렴치함을 모두에게 알렸고요. 그 다음에 조병세, 민영환 이런 사람은요 자결을 통해서 저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철, 나인영, 오기호 이런 사람들은 오적 암살단을 만들어서 을사오적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이완용을 저격까지 했다. 그런데 살아났다. 이완용이는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거 말고도 장인환, 전명훈 이런 분은요 스티븐스를 죽였다. 저격해서 스티븐스를 사살했고요. 그 다음에 안중근 선생님은 이 토를 사살하면서 일본에 대한 저항의식을 높였다. 나머지 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더 안 줄여지나요? 진짜? 더 안 줄여져? 자, 우리는 지금 196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우리 쭉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문화 파트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밑줄 그어줬고 최근에 배운 내용이니까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해가지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객관식 31문제와 소수령 5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선생님은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했다라고 내 마음과 같겠죠.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한 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마음으로 같이 시험을 다 잘 쳤으면 좋겠다라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돕는 마음으로 공부를 서로 친구들끼리 서로 도와주면서 질문도 해주면서 놓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면은 서로 보강해주고 보충해주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회장, 부회장, 학습정보부장은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중 서술형으로 나올 것 같은 문제 5문제를 문제와 정답을 적어가지고 뿌려서 모든 친구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안 한다? 백지를 냈다? 한 번호로 찍었다? 선생님 정말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자, 협박은 충분히 했고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맞지는 마세요. 알겠죠? 99점. 100점은 너무 인간미가 없어. 99점 또는 98점 정도 받는 걸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카카오톡 해주시면은 뭐 모르는 문제를 찍어 보낸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선생님이 뭐 답해 줄 수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99점 받으세요. 수고했습니다.